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100세를 위한 보험금융지침서, 보험사용설명서입니다.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의하면 2016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약 22만 건의 암이 새롭게 발생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약 2만 6천 건으로 전체 암의 11.4%를 차지하며 발병률 3위에 오른 암이 바로 갑상선암이었습니다. 특히 이 갑상선암은 유방암에 이어서 여성들에게 많이 발병하는 이른바 여성암으로도 유명한데요. 자, 이렇게 여성들에게 막연한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갑상선암. 자,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고민인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마련해본 온대 주제, 갑상선암 완벽 대비법입니다. 자,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은 갑상선암을 대비할 수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갑상선암의 공포는 어디까지인지 오늘의 설명서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흔히 착한 암이라고 불리우는 갑상선암. 생존율도 높고 진행도 느리다고 하는데, 그러나 안심할 수는 없다. 갑상선암에 대한 진실과 제대로 된 대처 방법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국립암센터를 찾아 갑상선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은 무엇인지 전문가에게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건강검진이 보편화되면서 정기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 또한 많다는 갑상선암. 하지만 자각 증상만으로 이를 알아채는 것은 사실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갑상선은 목의 기도 앞쪽에 위치해 있는 나비 모양의 기관으로 호르몬을 분비해 모든 기관의 기능을 적절하게 유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갑상선암은 갑상선의 기능 이상과는 관련이 없다고 하는데요. 좀 진행된 경우에는 목에 혹이 만져진다거나,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기도나 식도를 좀 누르게 되면 이제 숨쉬기가 힘들고, 그리고 또 이제 삼키는 게 좀 어려운 듯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죠. 성대신경이 침범을 받게 되면 이제 안녕하세요 하는 이런 쉰 목소리가 좀 나타날 수가 있죠. 근데 이런 증상들은 되게 진행된 경우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대부분의 갑상선 환자분들은 증상이 없습니다. 때문에 초음파 검사를 통해 갑상선암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초음파 검사로 1에서 2mm 정도의 갑상선암까지도 발견할 수가 있다는데요. 초음파 영상으로 확인해보면 갑상선암이 있을 경우 진한색으로 나타나는 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위 조직을 침범하게 되면 더욱 위험하다고 하는데, 갑상선암의 수술 치료는 꼭 필요한 걸까요? 그래서 갑상선암의 치료는 수술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갑상선암이 진단이 되면 수술을 하셔야 되고요. 수술 후에 재발 위험도가 좀 높은 경우에는 남아있는 암 조직 같은 것들을 좀 없애는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하고요. 갑상선 호르몬을 좀 복용을 하면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좀 억제하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 억제 치료, 이렇게 합니다. 최근 암의 5년 상대 생존율이 100%를 육박하는 갑상선암. 하지만 숨겨진 위험성은 과연 없는 걸까요? 갑상선암은 생존율이 아주 좋은 대신에 이제 좀 문제는 뭐냐면은 재발률이거든요. 우리가 아주 저위험군 그리고 중간 정도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 갑상선암 환자분들도 10년 재발률이 한 11% 정도는 돼요. 그래서 추적 관찰을 굉장히 오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암은 5년 추적 관찰하고 암이 안 생기면 치료를 종료를 하는데, 갑상선암은 10년, 20년 이렇게 쭉 이렇게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전문가는 갑상선암도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처럼 꾸준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안심할 수 없는 갑상선암. 이를 대비하는 또 다른 방법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국립암센터를 직접 찾아서 전문가들을 통해 이 갑상선암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갑상선암 환자분들이 사실 주변에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지인분들 중에서 수술하신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혹시 전문가들 주변은 어떠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그 담당하는 시청자님 중에 한 분이 네. 작년 8월쯤인가 연락이 왔어요. 예. 네, 그래서 내용을 들어보니까 갑상선암에 진단을 받으셨다고 아이고, 네, 예.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시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네네. 이제 병원을 가봤죠. 갔더니 이분 이제 치료 기간 중이셔서 그런지 이제 몸이 막 이렇게 퉁퉁 부어 계시고 아하. 이렇게 숨쉬기도 좀 힘들어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니까 예. 또 면역력도 많이 떨어지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들어하고 계시던데 근데 이렇게 힘들어 하시면서도 또 걱정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분이 이제 보험금을 좀 받아서 치료를 받고 계시긴 하지만 이 치료가 장기적으로 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또 발생되는 치료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부가적인 생활비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이 되면서 금전적인 부분을 또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러시죠, 아무래도. 네. 예, 예. 제 주변에서도 이런 갑상선 쪽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갑상선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생각나는 친구가 있는데요. 제가 동창회를 2년 전쯤 나갔는데 한 친구가 목소리가 이상하리만치 변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이미 20대 때 갑상선암 수술을 했던 친구가 너 목소리 좀 이상한데 가서 병원에 가서 검사 한번 해봐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가서 병원에서 검사를 했더니 진짜 갑상선암에 진단이 됐던 겁니다. 다행히 빠르게 발견을 해서 수술을 잘 했고 지금 현재는 그래도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잘 지내고 있는데 그래도 관찰 중이죠. 계속 네네. 관찰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동창생들을 만나면 네. 그때 얘기를 좀 자주 하긴 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예. 사실 갑상선암 그러면은 뭐 대부분 여성암이라고 생각들을 하시죠. 네. 이제 뭐 사실 통계적으로 보아도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훨씬 더 많이 걸리는 건 맞습니다. 네. 하지만 남성이라고 갑상선암 무시해도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남성 암 순위를 한번 살펴보면 위암, 폐암, 대장암, 간암, 전립선 다음으로 많이 걸리는 게 갑상선암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이, 무슨 남자가 갑상선암을 걸리겠어? 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갑상선암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가 저도 발견한 건데요. 네네. 조금 전에 박성일 전문가 얘기처럼 남성이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냐면 2016년에 통계 자료를 보면 여성분이 4명이 걸릴 때 남성분은 1명이 걸려요. 그 정도로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절대로 간과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VCR에서 나온 내용이지만 사실상 이 갑상선암이 크게 어떤 별다른 징후가 없다라는 게 좀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기 검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갑상선암이 다행히 완치율이 좀 높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조기 검진이 중요해요. 네네. 통계청 자료를 보면은요, 90년대 중반에 5년 이내 모든 암에 대한 생존율이 40%대에서 2016년도에 70%대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갑상선암의 경우는 더 높습니다. 네. 90년대 중반에 남성이 87%, 그리고 여성이 95%, 2010년도에 이미 남성, 여성 모두 100%대에 진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이 어떤 의술의 발달이라기보다는 조기 검진의 영향이 더 크지 않을까 싶어요. 조기 검진을 하려면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관련 자료를 찾아보면 정기 검진이 오히려 갑상선에 해를 끼친다. 저 그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네, 혹은 예. 그렇지 않다. 이렇게 저 의견이 좀 분분해요. 그래서 실제로 2012년과 2014년에 미국과 벨기에에서 그 원자력 발전소 중점으로 반경 20km 내에 네. 갑상선암 발병률을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발표를 한 것이 갑상선과 방사선의 기능은 전혀 연관성이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요, 그 방사선이 우리 몸에 좋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겠죠. 만약에 좋으면 뭐 주기적으로 쐬겠죠, 가서. 네, 그런 상황은 없기 때문에 네네네. 뭐 좀 너무 또 자주 검사를 하시는 거는 좀 안 좋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갑상선암을 네. 착한 암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런데
암 중에 착한 암이 어디 있나요? 아, 맞아요. 네, 모든 암은 정말 조심하고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착한 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불릴 만한 어떤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예. 좀 전에 뭐 완치율도 얘기하셨지만 네. 완치율과 더불어서 생존율도 굉장히 높아졌죠. 그래서 보건의료연구원 자료를 한번 보니까 네. 93년부터 2011년까지 갑상선암 진단 비율은 15배나 늘어나는 반면에 예. 반대로 2015년 국가암 통계를 보니까 또 5년 이상 생존율은 100%에 달하니까 사실은 뭐 착한 암이다라고 사람들이 쉽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는 두렵지 않게 느껴지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 갑상선암이 착한 암이라 할지라도 이게 만약에 림프절이나 임파선 전이가 된다면 이건 또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됩니다. 림프절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세포 사이를 다니는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림프절이 일단 한번 침범을 당하게 되면 주위 조직의 급속도로 전이가 돼버리기 때문에 다른 암보다도 훨씬 더 두려울 수 있는 암이 바로 이 갑상선암이 임파절 전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결코 이 갑상선암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완치율이나 생존율은 높다고는 하는데 문제는 이 갑상선암의 발병률이 워낙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점 때문에 갑상선암이 보험업계에서도 화제가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발병률이 높아졌다기보다는 네. 조기 발견에 의한 진단율이 높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건강검진이 대중화가 됐고요. 네. 그럼으로 인해서 갑상선암을 병원에서 많이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보험금을 지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고 지급률이 높아지니까 보험회사의 손해율도 높아지게 된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 때문에 2000년대 중반부터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암보험을 중단하기에 이르렀고요. 이후에 암보험이 다시 나왔을 때는 갑상선암은 유사암으로 분류가 됐고요. 보장 금액도 대폭 축소가 되면서 화제를 불러일으켰었죠. 네. 네네. 이게 이제 아마 그 옛날 보험이 좋다라는 우리 이제 인식들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예. 이제 아마 이렇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갑상선암이 일반암에 포함이 되어 있다가 소외감으로 빠지게 되면서 이제 그런 인식들도 많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네네. 사실 뭐 2000년대 중반 이전에 암보험 가입하셨던 분들이라면 증권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일반암에 제외되는 암이 기타 피부암이라던가 뭐 경계성 종양 그리고 제자리암 정도 말고는 다 일반암으로 보기 때문에 갑상선암 진단을 받으셨어도 일반암 진단비를 받으실 수 있었겠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그리고 옛날에는 상피내암이라고 불렀었던 제자리암까지 이 암들이 소외감 혹은 유사암으로 구분이 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보험사에 따라서는 대장전막내암이라는 것도 일반암이 아닌 암으로 분류하기 시작하기도 했고 또 뭐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한 뭐 많은 보험사들은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뭐 이런 생식기 관련 암까지도 일반암의 범위에서 제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님께서는 옛날 암보험이 좋아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과언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자 이쯤에서 뭐 유사암 나왔죠, 일반암 나왔습니다, 네. 또 뭐 소외감 나왔고요. 자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것들인지 좀 자세하게 좀 풀어주세요. 유사암, 뭐 일반암, 뭐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게 보험사에서 암에 대한 이제 암보험 내에서 이제 암 분류를 해놓은 거거든요. 유사암이라고 하면은 암은 아닌데 일단 발병률이 높으면서 그리고 치료비는 적게 들고 그리고 그 장기 생존율이 굉장히 높은 암들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그리고 제자리암, 그리고 대장전막내암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회사들마다 약간의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암은 뭐 우리가 흔히 알고 계시는 위암, 간암, 폐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알려진 암들 대부분의 암들이 이 일반암 분류에 속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위암하고 갑상선암 네, 두 가지를 암을 한번 꺼내 볼까요? 네, 이 차이점은 뭐냐면 네네. 5년 내 생존율이에요. 위암은 70%대고요.
그리고 갑상선암은 100%대거든요. 그러니까 위암은 일반암, 갑상선암은 유사암이에요. 그러니까 암과 유사하고 비용이 적게 들고 치료 기간이 짧아지고 이렇게 해서 원래는 일반암이었는데 어떤 그 5년 내 생존율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네. 유사암으로 이제 따로 빠진 거고요. 그리고 소외감이라는 게 있죠. 예.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 그리고 전립선암이 소외감으로 속하는데요. 소외감의 이름을 왜 하필 소외감이라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소액만 들어서 비용이 적게 비용이 들어서. 적게 들어서. 네, 그래서 제가 예. 국립암센터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소외감이라고 쳐봤어요. 네. 근데 안 나와요. 아. 그러니까 뭐냐면요. 네네. 이건 그냥 보험사에서 만든 용어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이은영 아나운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이 적게 든다. 음. 그럼 이 반대급부인 고해감도 존재하거든요. 근데 고해감 중에 백혈병이라는 혈액암이 있어요. 네. 이 혈액암, 백혈병은 치료 기간이 10년 정도인 것도 있어요. 굉장히 조금 길고 비용도 많이 든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소외감은 치료 기간이 짧고 비용이 적게 들고 네. 반대인 고해감은 치료 기간이 길고 비용도 많이 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님들 증권을 열어 보시면은요. 네. 갑상선암이 있을 거예요. 예. 있을 건데 손해보험사에 있다면 유사암이고 생명보험사에 있다면 소외감일 건데 예를 들어 암진단비가 3천만 원이 설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유사암과 소외감은 10%나 20%, 즉 3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수령을 하실 수 있게끔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고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갑상선암은 유사암, 소외감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거는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의 그냥 부르기에 그렇죠. 따라서 다르다는 네. 거네요. 결론적으로는 그냥 유사암, 소외감. 이게 갑상선암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갑상선암 같은 유사암도 그러니까 일반암처럼 3천만 원이라는 진단비가 나오면 반가운 소식이잖아요. 근데 좀 이게 또 보험료가 비싸지 않을까 걱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네네. 네. 20년 납 100세 만기 비갱신 기준으로 진단금을 3천만 원 정도 가입을 하셨을 때 40대와 50대로 구분해서 알아봤는데요. 40대 남성은 약 3,700원 정도고요. 여성은 약 1,500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50대 남성분은 4,500원 정도, 여성은 1,300원 정도가 나왔는데요. 보험료만 보셔도 지금 여성이 2배 이상 높잖아요. 그 이유는 그만큼 발병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여성분들이라면 이 유사암에 주목을 하셔서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약으로 그렇게 큰 어떤 뭐 돈을 들이지 않고도 가능하시니까요. 반드시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밖에도 우리 이 갑상선암에 대해서 좀 시청자들에게 반가운 소식 없나요? 예, 또 알려주세요. 물론 예. 있지요. 그 네. 보험의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납입 면제 기능 아니겠어요. 네. 진단을 받았을 때 보장은 계속 이어지되 보험료는 내지 않는다. 자, TV를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가족분 중에 30세 이하가 어떤 가족분이 계신다. 한번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0세 이하 가입자가 갑상선암의 진단을 받았을 경우 납입이 면제됩니다. 예, 이런 굉장히 좀 강력한 기능이라고 보고요. 네. 좀 전에 한상호 전문가 얘기하셨던 것처럼 갑상선암, 유사암에 대한 진단비 액수가 올라가고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갑상선암을 진단받아도 납입 면제가 되는 이런 굉장히 강력한 기능. 이야기의 흐름이 이렇게 되니까 저는 한 10년 전 내용이 좀 떠올라요. 네. 무슨 얘기냐면 실손보험을 알고 계실 거예요. 실손보험이 입원 의료비 한도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올라가고 1억 원까지 올라갔다가 이 경쟁이 계속 붙는 거죠. 아하. 이러 다시 이제 떨어졌거든요. 지금 이렇게 유사암에 대한 그 보험 혜택이 굉장히 조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 저는 이 상황이 조만간 끝난다고 봐요. 아, 그래요? 네, 네. 예.
경쟁이 과열되기 그렇죠.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는 네네. 뭐 워낙 보험사들끼리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네. 다양한 특약들을 출시를 하고 있는데 좀 전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특약 그 갑상선암을 진단받는 방법은 유사암 진단비라는 걸 통해서 암 진단비를 받는 건데 몇몇 보험사 중에서는 아예 갑상선암 진단비라는 특약을 별도로 만들어놨습니다. 이름 그래서 자체가 그냥 그렇죠. 예. 네, 갑상선암 진단비라는 특약이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특약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모든 갑상선암이 다 진단되는 건 아니고 네네. 단서 조항이 있는 게 바로 이제 초기 갑상선암은 제외라는 단서 조항이 있지만 초기 갑상선암이 아닌 조금 더 진행된 갑상선암이라고 한다면 이 저렴한 보험료를 통해서 굉장히 좀 추가적인 보장을 받는 데에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 요즘 보험의 트렌드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보험 사용 설명서 오늘은 대한민국 여성암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갑상선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갑상선암을 비롯해서 암보험과 관련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해주신 내용들 쭉 들어보니까 갑상선암과 관련해서 시청자들에게 좀 좋은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뭐 옛날 보험이 꼭 다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 예전에는 암보험 중에 갑상선암이 일반암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근데 일반암 진단금은 최초 1회에 한 번 지급이 되는데 만약에 갑상선암이 진단을 받아서 일반암 진단금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일반암이 생겼을 때 다시 보장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좀 단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럼 과거에 이미 갑상선암 이 진단을 받았던 분들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다른 것도 아니고 예. 암 진단을 받으셨던 분인데 음. 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있어야 되는데. 물론 있습니다. 네. 네. 간편 암보험이라는 상품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325 간편 심사보험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암에 대한 진단비 보장만 보충을 하고 싶다. 그러면 간편 암보험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네네. 암 이외에 다른 특약들을 추가로 보장을 더 갖고 싶다. 그러면 325 간편 심사보험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차이점은 간편암보험은 보험료에 할증이 없습니다. 하지만 325 간편심사보험은 보험료에 할증이 있다는 점. 이 점을 꼭 놓치시면 안 되겠고요. 네네. 그리고 예. 한 가지. 간편암보험인데 그 보험료에 할증이 있는 보험이 있어요. 굉장히 혼동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품들을 선택하실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꼼꼼히 따져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뭐 정교육 전문가가 뭐 간편암과 간편심사보험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이 두 가지의 경우는 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네. 뭐 서류 심사 같은 것도 할 필요 없이 쉽게 가입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어쨌든 뭐 요즘 간편보험들이 워낙 다양해지고 좋아졌다고 하지만 일반 보험만큼 다양하고 좋지는 않은 것도 사실이긴 하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런데 갑상선암처럼 가볍고 좀 소외감일 경우에 그러면 일반 보험 가입 어려우냐 말씀하신다면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일반 보험을 가입하실 때에는 전화로 심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서류로 심사를 하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갑상선암 1기이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 지난 후에 심사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2기부터 4기까지 갑상선암을 앓으셨던 분이라고 한다면 최소 2년에서 많게는 5년 정도 시간이 경과되고 난 다음엔 일반 보험 심사가 가능하니까 좀 뭐 기간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통과가 되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많이 말씀드리는 뭐 질병 후유 장애라던가 네. 아니면 뭐 뇌혈관 질환이라던가 심혈관 질환 진단비 그리고 암보험을 포함해서 심지어는 일반 실손보험까지도 할증이나 부담보를 통해서 가입이 가능하시니까 내가 갑상선암은 알았지만 지금 괜찮아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한번 좀 다양하게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렇다면 간편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좀 비싸지 않을까 싶어요. 쉽게 가입할 수 있으니까 어떤가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보험료를 좀 알아봤습니다. 예. 한 회사의 기준이고요. 50세 남성하고 여성을 각각 알아봤는데요. 네. 20년 납 그리고 100세 만기
그리고 가입 금액은 일반암 1,000만 원과 유사암 1,000만 원 이렇게 가입을 했을 때 기준으로 50세 남성분이 월보험료 39,900원 그리고 여성분이 27,690원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미 암의 진단 받고 나서 다시 또 재발할 수 있는 암에 대해서 걱정이 되신다라고 한다면은 한번 이런 정도 보험료 이 정도 보험료니까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암보험 얘기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얘기죠. 이 CI 보험을 암보험으로 생각하고 준비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CI 보험에 가입한 분은 갑상선암 진단비를 받을 수 있을까? 네. 왜 그렇게 보고 계시죠? 아니, 이은영 아나운서는 네네네. 이걸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떠신가요? CI는 받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항상 저희가 이제 얘기했던 부분이 네. CI 보험에서 보장해주는 암은 중대한 암이잖아요. 예. 맞아요. 예. 예. 중대한 암을 약관상에 기재되어 있는 걸로 보자면 악성 종양 세포가 존재하고 또한 주위 조직으로 악성 종양 세포의 침륜 파괴적 증식으로 특징 지을 수 있는 악성 종양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듣기만 해도 너무나 어렵네요. 네, 완전 어렵죠. 예. 네. 그래서 일반 암에 대해서도 보장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CI 보험의 약관상에는 갑상선 암은 보장에서 완전 제외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보장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만 별도의 소외감 특약을 준비하셨던 분들이라면 그 가입된 금액만큼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만일 내가 CI 보험에 가입을 하셨다면 이 부분을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갑상선암에 대비해서 보험을 준비를 할 때 꼭 기억해야 할 팁, 그리고 주의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그 국가암정보센터 암정보에 따르면요. 네. 부모에게 갑상선암이 있었을 때 자녀들의 갑상선암 발생 위험도가 아들이 7.8배, 그리고 딸은 2.8배 정도 확률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갑상선암의 약 10% 이미 진단받으신 분 중에 10% 정도가 가족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뜩이나 이제 발생률도 높은 이 갑상선암에 가족력까지 있다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준비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10년 넘게 그 보험업계 동향을 살펴보면서 네. 이런 때는 없었습니다. 오. 열심히 노를 저어야겠습니다. 네. 굉장히 네. 보험료가 저렴하고요. 예. 그리고 5년 이내에 생존율도 높고 완치율도 높고 이만한 기회가 없을 것 같고요. 보험사들끼리 지금 계속 경쟁이 붙고 있어요. 네네네. 이게 과열되면 분명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기회가 왔을 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채워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그 저희 방송 프로그램 제목이 뭐죠? 보험 사용 설명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보험의 사용법 하나를 팁으로 말씀을 드리고 좋습니다. 싶은데요. 예. 이제 갑상선암의 치료 방법 중에서 이제 방사선 요오드 치료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실에 들어가서 이제 캡슐 하나를 먹고 치료를 하는 네. 그런 방법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뭐 절제 수술 같은 거면은 그냥 이건 수술이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인식을 하실 텐데 캡슐 하나 복용하고 방에 들어갔다 나온 게 이게 수술일까 싶어서 그건 청구 안 하시는 경우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생명보험사의 종별수술비 특약 약관을 한번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방사선 수치 5,000라드 이상의 치료를 한 경우에는 이것을 수술로 봅니다. 그것도 3종 수술로 현재 약관상에서는 3종 수술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런 치료를 받았는데 그냥 당연히 항암 치료비에는 나왔겠지만 질병 수술비에서는 받은 게 없네? 라고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다시 한번 증권 꺼내 보시고 종별 수술비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조금 늦었다 하시더라도 꼭 한번 챙겨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보험 사용 설명서 오늘은 갑상선암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 바로 여러분의 보험증권 확인해 보시고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 상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순서는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코너 응답하라 보험입니다. 자, 한 주 동안 많은 분들이 상담 내용 남겨주셨는데요. 그중 한 분과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안산에 사는 50대 주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궁금하셨어요? 얼마 전 방송을 보다가 네. CI보험 보험금 받기가 어렵다는 내용을 보고 혹시나 해서 아들들 증권을 봤어요. 예. 근데 다 CI보험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들어놓은 보험인데 아무런 정보도 없이 동네 친구한테 가입했던 보험이라 아무래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예. 또 지금이라도 제대로 진단을 받아보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보장 분석을 받지 않고 그냥 가입했던 보험인데 최근에 또 확인을 해보니까 모두 CI 보험이었다라고 하셨고요. 이제라도 좀 제대로 된 보장 분석을 받고 싶다 하셨는데 본격적인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CI 보험인 줄은 정확하게 모르고 가입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증권을 보니까 혹시 납입 기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모르셨나요? 이게 지금 하나는 납입 기간이 자그마치 53년, 와. 또 하나는 51년으로 굉장히 긴 기간 납입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혹시 못 들으셨나요? 네, 정확한 납입 기간은 몰랐고요. 실손보험이 포함되어 있어서 평생 내야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님께서 보험을 리모델링 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꼭 반영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은 어떤 걸까요? 네, 저희 집안에 이런저런 병력들이 좀 있어요. 시어머니가 치매로 요양병원에 가셨고요. 또 애들 아빠도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양쪽으로 병간호를 했는데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심했는지 뇌 문제가 생겨서 안면 근육에 좀 심하게 떨리는 증상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때 애들 아빠랑 저랑 보험 혜택은 받았기 때문에 보험이 중요하다는 거는 깨닫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아들들 애초부터 보장을 좀 든든하게 준비해주고 싶고요. 또 작은 아들은 영업직이라 운전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부분도 대비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전문가들이 적절한 조치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 정확하게 증권 분석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큰아드님 보험을 살펴보면 2007년도에 가입하신 CI 종신보험을 10만 8천 원 정도를 납입하고 계시고요. 일반 사망 7천만 원에 CI 보장 5,600만 원을 포함해서 유사암 수술 입원 1당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012년도에 가입하신 CI 종신보험은 3만 4천 원 정도를 납입하고 계신데 일반 사망 2천만 원에 CI 보장 1천만 원 그리고 실손 의료비를 3년 갱신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드님도 마찬가지로 2007년도에 가입하신 CI 종신보험이 10만 3천 원 정도를 납입하고 계신데 큰아드님과 동일하게 보장을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아드님 보험료가 24만 6천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 증권들을 분석을 해보면 일단 납입 기간이 너무 길어서 총 납입 보험료가 많다는 게 문제이고요. 가입하신 보험이 모두 CI 보험이기 때문에 중대한 질병이 아니면 보장을 받기가 좀 힘듭니다. 그리고 큰아드님은 CI 보험에 실손 보험을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보험료가 좀 높다는 게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좀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CI 보험은 보장을 받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단서 조항이 있으니까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라도 CI 보험은 조금 고민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여쭤봤던 사실이지만 납입 기간이 53년, 51년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80세 될 때까지 보험료를 내라고 한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그럼요.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보험료를 한 6천만 원 이상 내시게 되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보장받으시는 게 7천만 원 이하다 보니까 사실은 낸 돈 돌려받는 셈이 되니까 이게 보험으로서의 의미도 있는지 조금 고민이 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지만 결국은 CI 보험은 좀 정리를 하시는 쪽으로 추천을 좀 드리고요. 대신 아드님 두 분 다
아직 뭐 보험 나이로는 30세가 넘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조건의 보험들을 조금 더 저렴하게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드릴 건데요. 특히나 암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성인보험을 암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가입하고 나서부터 90일 동안은 또 보장이 안 되고 90일 이후에 1년 동안은 절반밖에 보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30세 이하의 젊은 친구들이 어린이 보험을 통해서 암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그런 조건도 없이 가입하자마자 바로 암보장도 시작이 되니까 훨씬 더 조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좀 한번 설계를 해봤더니 아들 둘 다 손해보험사의 종합보험으로 설계를 해봤고요. 거기에 최근에 판매되고 있는 착한 실손보험 그리고 손해보험사의 운전자 보험을 통해서 보장을 좀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일반암 진단비 3,000만 원과 오늘 저희 주제로 말씀드렸던 유사암 진단비 1,000만 원 그리고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도 각각 1,000만 원 그리고 3%부터 보장이 시작되는 질병 후유 장애까지도 3,000만 원 준비가 되시고요. 각종 수술비 특약과 그다음에 운전자 특약 그리고 실손보험까지 포함을 해서 큰아들의 경우에는 15만 3천 원 그리고 둘째 아들의 경우에는 16만 3천 원 정도로 총 보험료가 31만 6천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고 계시던 보험료보다 약 7만 원 정도 보험료 더 내시게 되겠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80세까지 낸 보험료 대비해서는 훨씬 더 좋은 게 바로 20년 납입 100세 만기입니다. 네. 물론 실손보험은 갱신으로 계속 내시게 되시겠지만 나머지 모든 보장들은 20년 납입 100세 만기이기 때문에 훨씬 더 보장의 범위도 넓고 보장의 단서 조항도 적고 그리고 납입 보험료도 훨씬 적은 쪽으로 개선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험 사용 설명서와 함께 하시면 정확한 분석을 통한 리모델링, 보험료 절약 방법, 그리고 보장 내용까지 탄탄하게 챙길 수 있으니까요. 전화 상담 부담 없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현장 출동 보험의 재구성의 주인공 만나볼 차례입니다. 어떤 분인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풍부한 성량으로 귀를 황홀하게 만드는 현장을 찾아온 보험 사용 설명서. 무대를 꽉 채운 음색의 소유자. 가수는 부업, 공연을 기획하고 선보이는 공연 기획가가 본업인 박주리 씨. 그녀의 고민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여기 공연장이 지하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공기에 호흡하는 부분에서 또 저는 노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목이 가기도 하고 여기 이 악기들이나 의자 같은 경우도 되게 무게가 많이 나가기도 하고 해서 다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또 들기도 하고요. 널 보내는 게, 널 떠나보내는 게 아직은 이 노래 찬염인데? 내가 부르는 노래인데? 거리까지 울려 퍼지는 목소리를 따라 현장으로 향하는 남기현 보험 전문가.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험 전문가 남기현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내려오다 보니까 음악 소리가 굉장히 나오던데 혹시 오늘 공연이 있으실까요? 아, 네, 오늘 저희가 여기 오후에 이제 공연이 있어가지고. 아, 네. 그럼 저 공연을 보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요. 같이 저를 도와주셔야죠. 힘쓸 사람이 필요해가지고 그러는데 네. 저쪽에 있는 의자를 좀 이렇게 이 그렇죠. 검은 자리에 가득 채워주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일단 네. 네, 알겠습니다. 오, 장난 아니시고요. 의자 나르기는 스피드가 생명. 많이 해본 듯한 솜씨로 의자를 척척 나르는 남기현 전문가. 그 어느 때보다 즐거워 보입니다. 되게 사람 부릴 줄 아시네요. 네. 아, 진짜요? 제가 좀 생각보다 힘들어요.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왔다 갔다 하는데 계속 뽑아내야 되니까 허리 아파요. 이거 생각보다 많이 허리가 아프네요. 도와주셔가지고 금방 끝났어요. 진짜 너무 큰 힘이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올라갈게요. 의자 나르기의 대가로 노래 강습을 받게 된 남기현 전문가.
그의 노래 실력은 어떨까요? 네. 못하겠어요. 이렇게 단시간에 그만두신 분 처음인데. 어려운데? 저는 고음은 아닌 것 같아요. 또 포기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의자 나르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차라리 몸 쓰는 게 더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잘하는 게 있잖아요. 전 보험에 대해서 잘 아니까 보험으로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가 되지 않아 늘 쾌쾌한 지하 공연장 때문에 기간제에 대한 불안함이 가득하다는 의뢰인에게 내려질 보험 처방.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박주리 씨 보험 분석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모님께서 보험을 관리해 보험에 전혀 관심이 없던 박주리 씨. 그녀는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보험증권을 살펴보게 되었다는데요. 특히 건강보험 보장 내용이 좁다는 사실과 치료비 많이 드는 질병, 사고에 대한 보장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껴 보험 사용 설명서에 문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우선 박주리 씨의 보험료는 10만 원대 초반으로 저렴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의 상해 후유장애도 3%부터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정해 두었는데요. 하지만 건강보험 보장 내용 중 상해 후유장애와는 달리 질병 후유장애는 80% 이상부터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 비갱신으로 혜택받을 수 있는 뇌졸중, 심근경색, 수술비 모두 갱신형으로 설정되어 있어 아쉬웠습니다. 이어서 박주리 씨 보험 리모델링 방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기존에 가입한 건강보험은 삭제하고 암보험을 유지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수술비 특약에 관심이 많은 박주리 씨 의견을 반영해 수술비를 넓게 보장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과 착한 실손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신규 가입할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자세히 살펴보면 목돈 들어가는 질환과 상해 중 불필요한 특약은 삭제하고 원하는 나이까지 비갱신으로 보장, 한국인이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을 지속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정했습니다. 또한 실손보험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갱신 금액을 할인해주는 착한 실손보험으로 변경해 올라가는 보험료까지 잡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박주리 씨의 보험료는 갱신에서 비갱신으로 바뀌었지만 보장은 더 넓게, 보험료는 기존에 비해 3만 원밖에 오르지 않아 부담이 생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보험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보험 사용 설명서에 사연을 남겨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보험 고민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언제든 달려가겠습니다. 가창력과 또 행사 공연 기획력까지 갖춘 우리 박주리 씨. 자, 앞으로도 유쾌하고 건강한 인생 갖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명쾌한 보험 상식 코너죠. 보험 쪽집게 시간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어려운 보험 상식 알기 쉽게 콕콕콕콕콕콕 집어드리는 보험 족집게 박사입니다. 보험 족집게 벌써 반응이 오고 있는데 1회 때부터 뜨거운 반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회 주제는 바로 진단비였는데 그때 수술비에 대한 질문도 들어왔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에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진단비에 대해서 복습을 짧게 하면 말 그대로 진단만 받으면 지급되는 것. 그렇다면 수술비는? 수술비 역시 수술을 받으면 지급되는 보험금입니다. 진단비와의 차이는 진단비는 한 번만 지급이 되지만 수술비는 대부분의 회사가 수술할 때마다 회당 지급이 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보험사 상품에 따라 기간이나 횟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수술이든 다 되나? 보장 어디까지인지 궁금하실 텐데 기본적으로 미용 목적의 수술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험사 상품마다 보장 범위나 금액, 해당되는 수술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최근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7대, 34대, 64대 수술비 대체 뭐예요? 왜 이렇게 숫자가 많아?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이 숫자는 말 그대로 예를 들면 7대 질병 수술비에 대하여 이야기하자면 7가지 질병 수술비에 대해 보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7대보다 64대가 보장 폭이 넓긴 하겠지만 여기서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가족은 관절이 많이 안 좋아서 관절 수술비만큼은 꼭 보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손해보험에 몇 대 수술비 안에 내가 보장받고 싶은 지금의 예를 들면 관절 수술비, 이러한 수술이 포함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고 가입하시는 게 유리하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예를 들어 7대 질병 수술비라고 7개의 수술에 대한 보험금이 다 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 질병마다 보장 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보장에 대해서는 꼭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번 진단비에 이어서 이번에는 수술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도 더 쉽고 더 재미있게 보험 상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족집게 박사 이무섭이었습니다. 보험 사용 설명서 다음 주에는 노년의 공포, 치매에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는 치매 보험 특집으로 꾸며집니다. 자, 전문가들의 꿀팁들이 대공개될 예정이니까요.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미리 상담 전화 남겨주시면 방송에 채택되신 분들께 소정의 상품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